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자유파가 뜨거운 마음으로 결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자유대한 호국단 오상종 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좌파들과 이 법을 무기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투쟁하고 계세요. 이번에 오동훈이 공수처장이요, 그리고 우정수 국수본부장 이 둘이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하셨던가요? 예. 네, 고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오동훈 공수처장을 먼저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우정수 이분은 이제 검토하고 중인데 이게 예. 완전 미쳤습니다 지금. 현직 현직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출국 금지라는 것은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국 네. 금지를 하거든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면 그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현직 대통령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저는 사실상 이 지금 민주당한테 아양 떨기 위해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에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식의 괴담이 유포가 됐어요. 그렇죠. 완전히 가짜뉴스로 확인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직권 남용, 그다음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예. 우정수 국수본부장은 이제 고발을 지금 준비하고 검토. 있다는 예. 거죠. 예. 자, 제가 그리고- 여기서 잠깐 예, 한 말씀 그러시죠. 드릴까요? 예. 저는 어제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제가 고발했었거든요. 저도 네, 공수처 가서 네, 네. 저는 오히려 무능력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얘네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우종수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어제 사건 이첩해달는데 왜 안 해주냐고. 네. 그래서 직무유기로. 그래서 공수처 되게 무능력하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네들끼리 지금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종배 씨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 조국이도 고발했습니까? 조국 예. 이제 무슨 제가 저 장갑차. 장갑차 오늘 고발했다가 예. 일단은 이제 팩트가 뭐냐면 네. 그 장갑차가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무슨 차죠? 전술 차량. 예, 전술 차량이고 장갑차라는 게 허위고 그 다음에 장갑차가 됐든 전술차가 됐든 국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조국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뭐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네. 이거 허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그 단 한 문장이 이 국민들을 또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다가 네. 지금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씀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해가지고 아하, 예. 취하했다가 다시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더 이제 네. 잘했고 예, 잘해서 또 우리 우파에 보면 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네.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조국이 형 그랬으면 나도 또 한마디 해드리겠네요. 네. 저는 박찬대를 12월 7일 날 얘가 장갑차가 쳐들어왔다. 네. 그래 앞장 세웠다 했던 거 가지고 나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박찬대. 예. 그 시점에 올 1월에 그 장갑차가 대여를 지어서 훈련하던 사진이 마치 계엄령에 의해서 그 진주하는 이 계엄군처럼 가짜 뉴스가 유포됐어요. 맞습니다. 난 왜 그런 거 못 봤지? 나 지금 전용기 이륙 이것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그 계엄 그 장갑차가 쭉 줄을 서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이제 오는 사진을 이게 계엄군 진주 사진이라고 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올 1월에 수방사가 정기 훈련하는 그 사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언론 기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걔네들이야말로 지금
그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하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얘네들이 내란이라는 거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네. 현재.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금 이 내란범이라고 단정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금 어제 내 건 고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임을 우리가 일단 깨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걸로 고발당했다고 언론에 실려져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자료 제가 일부러 다 뿌리거든요. 네. 제가 보도자료 뿌려도 우리 호국단은 기사화를 잘 안 해줘서 제가 잘 안 뿌리는데 네. 이거는 너무나 사안이 중대해서 이 네. 프레임을 깨야 되기 때문에 네. 고발당하고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언론사에 네. 안 실어줘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정말 저희가 지금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네.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 박범계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뭐 거기 그 특전사령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150명 뭐 되기 전에 뭐 끌어내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뭐 국회에서 이제 그게 기사가 쏟아졌어요. 아하.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미 다 공개된 장소에서 그걸 어떻게 끌어내리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의 그 없다는 취지로 그 기사가 났는데 네. 기사가 안 나요, 그게. 그 이미 이제 국민들은 그 그렇죠. 박범계의 말이 사실로 지금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네. 탄핵하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그 집중을 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가짜 뉴스가 뭔지 저는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가짜 뉴스를 잡아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실이 뭔지 알리는 게 이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장갑차 이것도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장갑차는 출동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 예. 제가 현장에 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12월 3일 밤 12시에 그러니까 날새는 12시에 네. 제가 가 있었고 제가 경찰청에다가 신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 여기 지금 여기 전술 차량 세대 달랑 있고 경비병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 이게 지금 그 경찰 기동대가 와야 된다고 제가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갑차가 온 적이 없어. 그런데 보십시오. 조국이 국회에 장갑차가 들어왔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일반 잘 모르는 국민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거 정말 뭐 내란 속에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식의 지금 거짓 선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종배 서울시의원님 예, 예. 그 진정하시고 내일 11시 45분 예. 조국이 대법원 그 선고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내일 앞에 거기 갑니다. 아, 예. 가서 근데 조국이는 안 간대. 그건 뭐 지가 오든 안 오든.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세현도 와서 그걸 영상 촬영할 거 제가 할 것을 네. 그럼 걔 변호인단이나 얘네들 앞에서 딱 대법원을 등지고 입장 발표를 하겠죠. 일단 그거 저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예, 아니, 그래야죠.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야 일단 작은 선물이야. 허위사실 유포로 내가 또 하나 고발해 줄게. 예, 그리고 나서 일단 얘 들어가고 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분 안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건도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일단 제가 지금 의왕에 있는 그 서울구치소 집회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네. 작은 선물을 주려 또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거 게임하듯이 즐겨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 이 조국 같은 애들은 소위 말해서 지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얘를 어떤 처벌을 받게 한다면 얘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국에 대해서 측은하게 생각하세요. 그 예. 제가 저 감옥 좀 살아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제일 겁나냐면 예. 추가 뜨는 거. 아, 지는 이제 이제 뭐 2년 형 받아서 이제 감옥 살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허위 사실로 다시 고소가 돼. 그러면 이제 그 추가가 뜬다 그러거든요. 추가. 그래서 뭐 6개월이 더 살지 1년이 더 살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겁이 나. 아, 네. 도망도 못 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증거도 없애지도 못해. 그렇겠네요. 지금 이종배 시의원이 얘기할 때 지금 메모하는 게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같은 고발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예. 하지만 이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예, 내가 맞습니다. 고발할 거 박범계 얘가 그랬다는 거 이렇게 지금 추가로 할 예. 걸.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쭉 이제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그 교묘하게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족족 이거 다 고발을 해가지고 네. 바로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하고 박찬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음모 선동죄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까? 네, 오늘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국회법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입법권, 그러니까 이제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입법권과 예산권 등을 해서 또 그 정부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내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변호사님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이게 꼭 폭력을 수반해야 되는 게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변호사 단장님 그건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얘네들 22대 총선 때 촛불 행동 애들과 함께 뭘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겠다는 협약서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수십 명이. 예.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촛불 행동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 누구야? 이재명과 얘네들은 지금 민노총과 함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참여를 했고 선동을 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금 법원에 확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하면서 내란범으로 단정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온 언론과 함께.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종배 시의원이 이런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약 1시간 전에 한 변을 어떻게 보면 까는 거죠.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걸 지금 이제 성명서를 저희가 컴퓨터에 올렸고. 우리 저 자유파 진영의 변호사 모임이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법조인들이 앞장서야 될 시점에 네. 이들은 왜 입을 쳐 다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홍장원이도 고발할 예정입니까? 홍장원을 자기가 했습니다. 아 이미 했어요? 예. 예. 어떤 혐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홍장원이 이제 저는 어떤 탄핵의 어떤 불씨를 이 사람이 저는 지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체포 쪽 어쩌고 저쩌고. 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답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해라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이제 허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요 정치인이고 뭐고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고 했어 이게 뭐 내란 아니야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고. 그런 허위 사실로 그 어떤 내란 선동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위 사실 유포로도 고발을 했고 예.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은 그 자기가 이제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자기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발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를 발설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한 거지. 그 국정원은 퇴직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말고도 그 스카이 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또 공금을 이렇게 유용해가지고 뭐 사실 횡령일 수가 있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횡령, 배임, 뭐 국고 손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싹 다 이제 수사해달라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이가 의총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체포조에 자기가 두 번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큰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홍장훈이의 체포조 그 얘기를 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우리 욕하지는 마시고. 아니 이재명보다 더한 애가 지금 한동훈이에요. 예? 아니 난 살다가 진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단 한동훈과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가급적 말로는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뭘 하고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애들이야말로 진짜 내란 선동의 공범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지난 12월 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20분 만에 약 20분 만에 위법적인 계엄이다라고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지 말로는 어제 의총에서 비상계엄 선포 5분 후에 자기가 그렇게 했대. 20분이 아니라. 왜 5분이라고 얘기하죠? 몰라. 지가 하여튼 5분 후라고 얘기했어. 뭐 그런가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그 5분 동안
본인이 왜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자기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빨리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최소한의 그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한다? 얘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그 성공을 떠나가지고 얘는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른 이유가 전 뭔지 짐작은 가나 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행태를 하고 있다. 이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조금의 고민도 없는 것 같고 또 예. 네,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배현진을 비롯해서 김재섭 얘네들도 본인들이 지금 이게 좀 뭐에 씌웠는지 혹은 뭐 다른 정치적 뒷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지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제가 월요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에 탄원서를 놓고 왔습니다. 이유는 이거 이 정치적 현안에 네.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라고 내고 왔는데 오늘 기사에 얘가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지연 전략을 썼더라고요. 예, 법원 통지를 지금 예, 그렇다면 송달을 거부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버젓이 이렇게 대통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따위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소위 말해서 친한계 애들은 모르고 있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제가 예전 유경준이한테 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집회 신고를 다 하고 왔는데 앞으로 한 1년 2년 그 두 번 다시는 이 정치판에 못 들이도록 그 지역구를 한번 조지려고 네. 하고 왔습니다. 알겠어요. 이 한동훈이가 어제 의총에서 한 발언은 이런 겁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나는 여기서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의총의 멤버는 아니지만 당대표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자는 당대표가 아니라 자기는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 그러냐. 계엄이 나자마자 5분 만에 막겠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박사님.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제가 지금 우리 호국당 스태프하고 지금 제가 다른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얘가 분명히 내가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가 자기가 계엄을 막은 영웅으로 포장되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당장 어떻게 지 입으로 저런 얘기를 하지? 내가 얘가 이런 걸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얘가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못 만들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더 말씀을 들으면 이제 비방용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두 번째 탄핵 이 강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1시부터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를 위한 자유파 총걸기 대회를 할 거고요. 또 오상정 단장은 지난 토요일 날 그 좌파들이 잔뜩 동원되어 있는 여의도 한복판에 외로운 섬처럼 그러나 당당하게 탄핵 저지 집회를 하셨어요. 토요일 날 같이 합니까? 네, 저희들은 금요일 12시, 토요일 12시 해서 금산 빌딩 앞, 그러니까 금요일은 금산 빌딩 저번에 그 안전지대 네. 그곳에서 하고 토요일은 그 주유소 옆에 네, 거기서 주유소 옆에서 하기로. 그리고 이제 그 서초 영등포 경찰서에서도 이제 담당 정보관이 그때 미흡했던 부분을 좀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저희들은 뭐 선발대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네.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남자들이 밖으로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여자분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나가는 애들이랑 나뒹굴고 뒹굴고 싸우고 막 이런 일도 벌어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광화문으로 다 모여야 된다. 왜 거기서 초라하게 비교가 되냐?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희들은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요. 좌파들이 그날 보니까 네. 엄청 괴로워하더라고. 그 우리 오상정 단장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이영풍 기자 그리고 김세희 기자도 나왔던가요? 이 마이크를 들고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제일 많이 왔을 때 한 400명 정도 됐고. 근데 지것들이 뭐 자기들이 지금 뭐 전 무슨 민노총이니 뭐니 다 조직 동원한 상태에서 보면 정말 한 줌도 안 될 텐데. 그럼요. 근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던데. 그래서 때리려면 맞으라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이영풍 기자님, 도태우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깐족거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집회를 주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전이 제일 우선이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갈 때 애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이제 행진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좌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 이제 노조원들, 민노총 애들, 에이씨 망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알겠어요. 이제 깐족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상정 단장은 그야말로 저기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이 특전사예요. 맞습니다. 예, 특수부대입니다. 예,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 그 자유파의 목소리를 외칠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파의 그 주류는 광화문에서 탄핵저지 총궐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정배 의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저희는 이제 보수는 이제 진실, 사실을 바탕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그 계엄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단 한 가지 요 사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장일 뿐입니다. 뭐 끌어내리려 했다, 뭐 했다, 주장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헌법에서 부여한 그 계엄이라는 선포라는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사실로 확인된 게 없고, 그다음 검찰이 수사한 내용도 법원에 가서 다 증거랑 다 모든 걸 종합해서 법원에서 결정해야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되지. 예. 검찰 수사도 100% 사실 아닙니다 지금. 하물며 일반 뭐 이재명이 뭐 헌법재판소입니까? 대법원이에요? 이재명이 저 내란이다 그러면 내란이고, 민주당이 내란이다 그러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데, 지금 딱 한 가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계엄이라는 권한을 사용한 거,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팩트. 유일한 팩트. 그 유일한 팩트 가지고 탄핵을 한다? 이거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온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이 대통령을 그 단 한 가지 그 헌법에서 주어진 계엄이라는 권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재명이 결정을 합니까? 민주당이 아무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건 다 합법적인 절차,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밟아 가야 되는 거지. 국민들이 여론이 나쁘니까, 뭐 지지율이 나쁘니까 탄핵하자, 이게 바로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완전 뭐 미친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에. 네. 그래도 끝까지 저희는 사실 하나, 진실 하나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계엄이라는 그런 권한을 사용한 것,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만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고시 폐지 때보다 지금 더 열받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종배 시 의원이 말했지만, 자, 진실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난 8년 전 일을 우리가 그냥 발만 동동 굴리다가 또 우리가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지금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즉 여러분들이 고성국 박사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 지역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고성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나는 10명, 나는 100명 정도를 이 진실을 알리고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몸에 녹여가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광장에, 과무 광장에 당신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이든 내 지인이든 한 명을 모시고 나와서 함께 외쳐주시는 일의 행동력이 지금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완전히 세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희석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것이고 점점 더 우리가 그 국민들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세뇌됐던 것처럼 속았던 것처럼 그걸 알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같이 함께 봤던 광화문 집회 홍보 영상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나오는 그거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오상훈 장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거는 이재명, 조국, 문재인이에요. 정복 주사파들입니다. 쫓기는 건. 그러니까 시간을 벌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특별 긴급 생방송이었습니다. 이정배 시의원, 오상정 자유대한 호국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강용석 변호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